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김영미입니다. 아, 진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강의할 때 큰 강의장에서 강연하다가 몇 명 안 되는 이런 강의를 하니까 더 좋으신가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더 좋으시죠? 네. 첫 화면에 어디 같으세요? 예? 그래요. 맞아. 그 근처 사시는 분들은 바로 석촌호수도 얘기하더라고요. 석촌호수의 그 공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파트너들에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힐링 타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 한 파트너 석촌에 사시는 그 사장님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힐링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다닐 수는 없지만 간간히 저는 늘상 저희 파트너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수도 없이 베려면 그 도끼가 어때요? 잘 드는 도끼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잘 드는 도끼를 만들려면 어때요? 도끼를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힐링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5월에는요, 호명산을 갑니다. 그래서 그 힐링을 하면서 오히려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서로의 이렇게 좋은 정보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어리광은 없었지만 그냥 하고 싶은 일 정도는 하고 살아왔던 것 같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어떻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삶에 어떤 무리가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제 첫 번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결혼 생활 하면은 굉장히 꿈에 부풀잖아요. 누구나 그냥 당연히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 무리가 또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저희 남편이 처음 이렇게 저랑 결혼을 했었을 때 그냥 누구나 대출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 회사에서 대출로 받은 그 금액으로 저희 전세 자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은 집도 사주더라. 내가 언제 적금을 넣어가지고 언제 전세값을 갚고 언제 집을 사냐.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트러블이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아메 사업을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연글다 보니까 어쩌면 저희 남편이 비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열심히 산 친구예요. 이를테면 결혼해서도 그 다음 미래를 꼭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없는 자격증이 없어요. 굉장히 기술사 따기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저희 남편은 기술사도 빨리 따서 또 회사에서 기술사가 있으면 그 뭐지 월급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하고 조금 더 놀아주면 좋겠다. 왜 나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맨날 혼자 살지?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불평불만이 있었었는데 어쩌면 그런 남편 때문에 제가 다른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제 인생의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저희 남편이었었고요. 두 번째 내 삶의 터닝 포인트는 저는 아메이였어요.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관심도 없었고 저런 일은 내가 하지 않아. 나는 힘들어.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남편 그 VVIP 그 오래되니까 그것도 잊어버렸네. VVIP 과정으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사 옆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어때요? 그냥 다단계 암이었어요. 어머 참 본사가 되게 크네. 다단계가 저렇게 크나? 딱 이 정도였어요. 다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제 신혼 때 같은 아파트 살았던 저희 스폰서로부터 아메이가 전달이 받게 되면서 제품 정도는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 어쩌면 제가 아메이를 할 팔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품을 쓰면서 자꾸 감동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왔던 스폰서가 싫었었으면 오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8시 30분 되면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9시에 가셔요. 9시에 가시면서 30분 동안 그 짧은 그 나눔 속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아메이 하는 이유, 아메이를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 지금 센터 간다? 딱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믿고 계속 쓸 수 있겠다.
그러다가 저는 제품 설명을 듣겠거니 하고 제가 갔던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첫날을 잊을 수도 없고요. 스트레이트로 4번을 들었는데 그때가 4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되면 지금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 그때 저한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똑같은 주부인데 나와 다른 삶을 살게 될까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 또 업라인 스폰서님들이 강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날 들었던 강의가 이런 강의였었어요. 당신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명단에 10명의 명단을 지금 당장 써보시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제가 10명을 헤아려 보니까 제가 10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근데 그 10명의 평균이 혹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나보다 너무나 잘 살거나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을 불편해한대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환경, 비스코로만 그런 사람들이 내가 편한 거예요. 그렇게 편한 환경에서 당신이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더냐. 근데 정말 당신이 지금 틀에서 깨고 싶으면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성공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해. 아메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강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강의 들었을 때 먼저 가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전화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라고 또 하잖아요. 못 이긴 척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어쩌면 이 안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면서 제가 마음을 열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어때요?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들리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제 마음을 열다 보니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를 많이 들었거든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 헤드셋을 꽂고 굉장히 집중해서 메모하면서 그 6개월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7개월째 아메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요 물동이 많이 지었어요. 수도 없이 삽질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저축을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 교육을 내가 좀 더 많이 시키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에서 배웠던 거 뭐냐면 이 물동이로 인한 수로를 알게 됐고요. 이 삽질로 인해서 포크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위기가 어때요? 모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경제 위기는 이런 거였어요. 98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저는 이날을 기억하거든요. 97년 11월에 터졌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 저희 아이가 96년 11월생이거든요. 그랬을 때 돌쯤 됐었을 때 제가 다른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위기가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1월, 12월, 1월을 잊을 수가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외환위기는 어때요? 외환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려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2008년 어때요? 정말 세계 금융위기라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원상태로 복구가 됐단 말이에요. 2011년은 어때요? 또 유럽의 재정위기가 왔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코로나는 어때요? 예전과 절대 우리가 복구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네. 코로나발 시럽 대란 몰아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많은 가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게 된 거죠. 또 취준생들은 어때요? 취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저희 아이가 28이거든요. 큰애가. 저희 아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취업한 친구들이 몇이나 되니 공부하는 친구 빼고.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고 이런 친구 빼고. 그랬더니 엄마 제가 아는 친구들 한 30% 정도만 취업을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취준생으로 있거나 안 되면 그냥 대학원을 간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박사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실업의 대란이 제 가까이도 너무나 많이 몰아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었던 건 저는 아니었고요. 저희 파트너 중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파트너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요 월세가 200이래요.
제가 여쭤보니까. 근데 그 월세 200을 낼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10만 원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가게 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 200을 아예 매달 할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에서 어때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 가게는 12시, 1시에 오픈을 하는데요. 점심 장사를 하는 다른 가게에 가가지고요. 알바를 하시죠. 왜 해요? 월세 내려고. 지금 가게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포잡을 하고 있어요. 포잡. 알바하죠. 본인 가게 하죠. 아메이 사업하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출근하지 않는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봤었을 때 난 정말 내가 아메이를 알아들어버렸던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의 이 삶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구독경제. 과거에도 구독경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구독을 과거에 했어요? 우유 매달 오는, 달걀 매달, 또 포프리 먹거든요. 포프리 매주 이렇게 오잖아요. 우유 먹고 두부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 근데 요즘에 신문을 보나요? 컴퓨터.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구독 경제로 살아왔는데 지금의 구독 경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구독은요. 유튜브 어때요? 여러분들 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 요즘 친구들은 어때요? 넷플릭스 다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뭐 TV건 영화건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스타벅스도 어때요?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안에 돈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숨어 있는 돈을 못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이 구독 경제가 252조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작년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600조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독 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뭐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독 경제를 아메이로 찾는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제가 구독 경제에 아메이가 있을 거라는 거는 관심도 없었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에 이런 구독이 있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내가 하는 그 전달하는 아메이로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아메이가 이래서 싫었어요. 다단계 같아서. 예, 저는 다단계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그리고 왠지 누군가를 불편해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불편한 것처럼 누군가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싫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제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알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아? 근데 솔직히 비싸던가요? 저는 제 보조 가방에 항상 비교하는 파일을 갖고 다닙니다. 다른 타사 제품과 우리 거를 비교하는 걸 비교했을 때 저희 게 훨씬 더 저렴해요. 근데 과거에 썼던 분들은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요. 최근에 쓰신 분들은 비싸다고 하지 않던데요. 오히려 더 저렴한데 왜 내가 몰랐지? 특히 제가 정수기를 전달할 때 우리 세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수기를 얘기할 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정수기 비싸다고 그래요. 그럼 아메이 정수기 얼마일 것 같냐고 물어봐요. 거의 대부분 200, 300, 400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초이스를 열고 근데요. 저희가 100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하면 깜짝 놀라요. 판매용으로.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거는 막연히 비싸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난 내 스타일 아는 것 같아. 뭔가 파는 것 같아. 나 불편해. 나 못 팔아. 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어려워. 아이가 어려서. 나 시간이 없어. 그런 이유로 강미하는 거잖아. 이런 이유로 누군가는 부정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 안에서 제가 이 안에서 스타일은요. 내가 바꾸면 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있는 아메이는요. 봉지를 들면서 불편한 아메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을 안 하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봉지 안 들면 되잖아요. 택배 고상하게 보내고 나서 가서 설명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이 쓰면서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그 원리를 제대로 알려드리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아래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이를 진행했더니
제일 먼저 제가 이루었던 거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거. 그리고 자산 수입이 됐고 이 안에서 평생 친구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행,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유롭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도전해낸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아이의 그 꿈에 맞추어서 제가 서포터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가장 감사한 사업입니다. 예,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 목표에 저희 애가 이번에 7월 며칠자로 인턴이 미국에서 인턴 따기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코로나잖아. 근데 저희 아이가 그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리고 저희 큰애도 본인이 목표하고 추구하는 바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제가 어쩌면 제가 아메를 안 했더라면 어쩌면 아이를 닥달할 수도 있죠. 네 괜히 유학 가가지고 이게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한테 너 왜 하필이면 이과를 갔었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갈고 닦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때요? 아이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주위 분들한테 내가 내뱉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달라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크기를 굉장히 크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생애 설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수도 없이 어렸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냥 20살 되고 대학 졸업하고 25살 되면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런 세대는요. 20살 정도 되면 보통 직장 생활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오래 살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60에 퇴직을 해도 70까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20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경제활동을 40년이나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남는 10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저희 애가 28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취업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살이 돼야지만 경제활동을 진입합니다. 근데 명퇴도 빨라요. 저희 남편이 4년 남았거든요. 근데 내년에 명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채우지. 왜 빨리 명퇴를 하고 그래? 제가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오래 한 것 같다고 후배를 위해서 자기가 명퇴를 빨리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명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에서 명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 고작 20년 해가지고 지금 100세잖아요. 저희 아이들 세대는 124시더라고요. 124세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작 20년 벌어서 내 남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생애 설계를요. 제가 과거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꾸준히 제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지 잘 나갈 때 준비하라고 그랬지 내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를 내가 내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정말 지금 준비한다면 내 노후, 내 아이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는 이 책을 참고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 저를 깨쳐준 책이었어요. 과거에 분명히 저희 남편이 이 책을 사들고 왔거든요. 이거 읽어보라고. 근데 저희 남편은 어때요? 분명히 똑같은 책을 읽고 저도 똑같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인대요. 내 머릿속에 우리 남편은 직장인이야. 나는 자영업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직업의 사부면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요. 내가 이 돈 버는 기계일 뿐이라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은 나에게 어떤 수입원이 없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할 텐데도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가, 투자가, 자산가는요.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끊임없이 수입이 계속 재창출되듯이 수입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능동수익과 이 자산 수입, 인세 수입이 된다는 이 원리를요. 이 책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못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이 사고를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빠 사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존어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직장 구해야지. 그리고요. 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에 살짝 피해가야 된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부족한 게 모든 악의 근원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네가 차려야지. 무엇보다도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된단다. 네가 꼭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면 돼. 왜 저는 이 원리를 몰랐을까요? 제 안에 틀에 박힌 제 틀의 사고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 아빠의 이 사고에 저희는 반열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저희가 아메이 얘기를 하거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옆집 엄마. 꼭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한테 찾아가죠.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죠. 근데 어때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 항제나 점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 정말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알아본다면 꼭 망한 사람 찾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다만 사람 이런 걸 클릭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일이든지 성공은요 1% 확률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강의 듣는 애 초창기 아메는 저는 그런 아메였어요. 당신네들이 이곳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성공한 리더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자문을 구하라는 게 두 번째 강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나는 할 자신이 없고 안 할 건데 일단은 저분의 강의를 일단은 들어보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아줌마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다면 나도 똑같은 아줌마인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봤더니 사재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쓰고 좋은 것들을 자랑질을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반품하면 되는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서를 보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그때 초창기에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말을 먼저 듣고 우리가 실행에 옮긴다면 누구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생각하는 공부. 내가 긍정적으로. 이 친구들은 계속 어떠한 생각을 하죠. 큰 가운데 이 친구는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로스차일드예요. 전 세계 금융 모든 IQ를 거머쥘 수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구글의 세이 브레글린, 예. 그리고 페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예, 이런 모든 분들이요 유대인인데 굉장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의 삶의 방식들은 어떻게 됐을까? 넘겨주세요. 이런 친구들은요 왜 부자가 됐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죠? 이 친구들은요 경제적인 자유는 생각에서 온다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존수법을 쓰기도 해요. 분명한 건 석유에도 투자를 하는데 대체 수단인 전기차에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지식, 우리들이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음악, 미술, 예체능계 모든 지식을 그 지식들에 얘네들은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이 승부를 결정한다. 이를테면 망한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망한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하는 기업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망했던 백화점이 있었어요. 근데 스놈이라는 이분이 가가지고 그 백화점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왜 이 백화점이 망했을까? 그래서 찾아보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버려놨던 이 영수증을 이 친구가 모으기 시작을 하죠. 모았더니 어때요? 모았다 보면은 뭘 구매했을까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비의 생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에 대한 그 성향을 이 친구가 파악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제품들을 우리가 세팅하면 되겠네 해서 정말 3년 만에 그 지역 내에 가장 큰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죠. 1-250 법칙. 한 사람 뒤에 우리는 250명의 명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근데 내가 이 A라는 사람을 후원하는데 저 사람이 인성이 아닌 것 같아. 잘 쓸 것 같지 않아. 에이 별거 아닌가 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제껴버리죠. 그 뒤에 있는 250명의 명단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윈윈 전략.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라. 부정으로 내뱉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A라는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눈을 보잖아요. 자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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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내가 진짜 예쁜가? 그러면서 예쁜 모습으로 너무나 우울하고 춤 미팅 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신가? 너무 무서운 얼굴로 너무 안 웃는 얼굴로 춤 미팅에 참여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근데요 누군가가 쌩글쌩글 웃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춤 미팅 저희는 1시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춤 미팅인데 너무 예쁜 얼굴 항상 쌩글쌩글한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가. 근데 이제 사회를 진행하시면 오늘 너무나 기분 좋게 웃어주는 미소가 아름다운 누구누구씨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다 미소 지어지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걸 없애버리고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인생도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요거 정도는요, 몇 개 정도는 제가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7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자유, 생각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좋은 것들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따라쟁이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모든 사람이 꿈꿉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요,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을 개발, 저는 못해요. 저한테는 출중한 아이디어 없습니다. 저는 삼성, LG 이런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뭐 디자인을 해서 뭔가를 뭐 하나를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요즘은요, 웬만큼 스타벅스 한 50억 정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 50억이 저한테는 없더라는 거죠. 나는 시스템을 구비할 자신도 없어.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거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너 경제적으로는 자유로 갈 수 있어. 진짜? 어떻게? 네가 좀 제대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투자하는 것도 없어. 그냥 네가 잘 써보고 너무 좋으면 한번 네가 알리면 돼. 그게 전부야.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내가 이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아본 게 아메이라는 사업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철학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세계 최고의 제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품은 끝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그 제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회사로. 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수입원을 갖게 해주는 최고의 마케팅 플랜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기업은요, 195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62주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접 판매 회사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0주년 올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조회사이자 유통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요, 저희 회사는 환경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의 2%를 환경기금으로 조성해서 쓰더라는 거죠. 이런 기업이 과연 몇 개의 기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특허심의 기구의 알티코에 대해서, 아메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어떤 평가를 했냐? 기술력은, 연구력은 세계 위이다. 과학력은 세계 4위다. 산업 영향력은 세계 8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력은 전 세계 13위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때요? 내 옆집 엄마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꼭 그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냥 놀고 있는 내 친구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안에 있는 이런 기업에 있는 것들을 나와 파트너십을 맺은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창업 이념이에요. 아침에도 제가 오다가 음원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아이섀도우가 다 지워졌어요. 아래. 하도 차에서 울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8시 40분에 나왔거든요. 8시 40분에 나와서 서현동에 여행료 추억이 지금 품절이잖아요. 급해서 제가 거기 갖다 주고 저희 여기 줌 미팅 하려고 분당에 왔거든요. 근데 오는 내내 그 30분 동안 어떤 리더님은 강의를 듣다가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그 내용을 듣다가 하도 울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섀도우가 다 지워진 거예요. 이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또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창업 이념,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어떻게 창업 이념이 네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자유를 너한테 주겠다. 시간적인 자유를 너한테 주겠다. 너의 가족과 나의 파트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파트너 이 안에도 우리 모두 다 가족인 거잖아요. 그리고 너한테 꿈과 희망을 넣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한테 보상을 주겠다. 네가 누적된 그 보상, 너의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너한테 누적적인 보상을 주겠다. 근데 이거를 지속적인 또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상이 이 창업 이념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어쩌면 오늘 사업 설명 이게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아메이 제품이 어떤 걸로 탄생했을까?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 퍼스널 케어, 홈케어,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게 전부예요. 저희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도구 같은 친구들이라는 거죠. 저는 또 올해도 여름에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매해 1년에 한 번에서 2번을 지금 다녀오고 있는데요. 뉴욕에 갔더니 오프라인 상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었을 때 XS 음료가 제 눈에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미국은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죠? 그 친구들은 밥 먹을 때 뭘 먹어요? 음료 마시잖아요. 빵하고 음료 먹잖아. 빵만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음료가 어때요? 커피건 탄산음료예요. 근데 이거를 에너지 음료로 바꿔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선 젊은 친구들은 이 XS로 인해서 매출도 발생이 되고 다이아몬드까지 탄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제 눈에는 그때 당시에 이 XS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는요. 8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대제 영양소도 함유화되어 있고 유기농 농장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씨앗에서 완제품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생산된다라는 거죠. GMP 전당이 입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어때요? 일반 식품이나 보조회사는요. FDA에서 어떻게 돼요? 10개에서 한 20개, 많아야 50개 미만 그 통과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근데 GMP에서는요. 저희가 100에서 150개의 통과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건강보조식품 회사로 저희가 유일하게 입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만 딱 하면 모든 신문지장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성 의료원에서도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뉴트리라이트의 항암 효과와 임상시험을 이미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연세대와 조인을 해서 계속된 저희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몰랐다고요? 내 옆집 엄마. 예. 그리고 이런 뉴트리라이트와 애땡땡, 센땡땡 이런 부분들을요. 종합영양에 대해 정말 근데 항산화가 돼? 항염이 돼?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요. 사과는 어때요? 산화도가 굉장히 빠르죠. 빻고 나면.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항산화가 된다라는 거를요. 이렇게 물에 넣어서 비교 실험을 해주면 되거든요. 2시간이 지난 후에, 하루가 지난 뒤에, 3일이 지난 후에 저렇게 검게 되는 것들을 어때요? 수도 없이 먹고 쓰더라는 거죠. 최근에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제가 요즘에 텃밭 안 가꾸고 싶은데 제가 그 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모 여기 있는 땡땡을 드셨어요. 그분이요. 8년을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암에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었다는 거를 절대 말하지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알 수 없이 작년에 몸이 망가져 버렸대요. 병원에 가도 나타난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온 몸을 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눈도 떠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나타나는 건 없는데 모 제품을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아, 내가 혹시 이걸로 인한 이유가 아닐까? 7년 8년을 먹었더라는 거죠. 근데 끊었더니 오히려 눈이 떠지고 몸이 일어나드는 거. 혹시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똑같은 보조식품을 내가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도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죠. 넘겨버렸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제도요. 자연에서 정말 추출한 유효 성분이고 생분해가 되는지 고농축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많은 어떠한 것들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과 테스트도 이미 완료했던 그런 제품으로 또 생분해되면 어때요? 48시간 이내에 정말 우리가 무해 물질로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누구만 몰랐다? 나만 모르고 내 옆집 엄마만 몰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아티스트리도 보면은요,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눈에는 아티스트리가 과거에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원료 생산부터 유통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 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아티스트리가 보이죠? 예. 또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어때요? 대통령이 있는 이 네임에도 어때요? 아티스트가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아티스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되어서 오늘 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올라왔었는데요. NSF 이렇게 인증 획득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재질이나 열 충격을 덜 가하고 테스트까지 인증받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통다중 제품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수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의 맛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수분 밀폐 기술까지 수분 형상이 올 때 어때요? 딱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질은 어떤 재질을 쓰고 또 우리가 값비싼 이런 제품들도 있죠. 저희하고 똑같은 재질로 쓰는데 어떤 모 제품은 1,600만 원,
저희는 어때요? 기껏 100만 원대잖아요. 저는 항상 가장 좋은 제품과 비교를 해요. 똑같은데 우리께 더 저렴해. 근데 우리는 캐시까지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 누군가한테 함께 알려서 썼더니 그들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냥 kit만 바꿔 썼을 뿐인데 그냥 내가 건강식도 바꿔 쓰려고 그냥 바꿔 썼는데 좋은 제품 그냥 먹고 싶어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안에 저희가 캐시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홈테크. 저는 물PT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죠. 네,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물만 바꿔도요 몸이 달라져요. 우리 지금 제가 1년 반 후원해가지고 파트너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수술도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영양제 정도는 이제 1대1 미팅을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어때요? 필요성을 별로 몰랐던 거예요. 늘상 얘기했는데 왠지 우리가 파는 것처럼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크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어느 날 우리 세포를 정말 잘 살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물이다. 물만 바꿔도 우리 몸이 어때요? 대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을 바꿔. 저희가 지금 A7070 챌린지 하고 계시죠? 저희 물 프로젝트가 책 읽거든요. 근데 정말 약속을 매일매일 사람들이 올리다 보니까 어때요? 물을 마시다 보니까 본인이 달라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먹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희 이스프링은요 NSF 6가지 인증을 다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남조류. 우리가 그 녹조 현상에서 어때요? 그 배출되는 그 독소가 어때요? 강에 치명타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다 이게 수자원에서 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0. 몇 프로만 못 걸려도 내 간에 것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의 멘트만 하나라도 제가 사업에 초창기에 있었을 때 3개, 4개밖에 아닌 것 같고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원래 이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을 못 받은 거죠.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저희가 능력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물만 바꿔도 우리 온 몸을 저는 보조식품이 1번이 아니에요. 물이 1번이에요. 예, 내가 식품을 잘 받아들이려면 어때요? 내 몸이 만들어져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모스피어 스카이. 지금 환절기라서 봄이다 보니까 어젠가 어제 이렇게 꽃가루가 벌써 날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가 굉장히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애모스피어 스카이를 빌려주면 좋아요. 저 7대거든요. 자랑질 아니에요. 5대는 제가 쓰고요. 2대는 소리가 옛날 거여가지고 너무 이게 소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가까이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빌려드려도 어때요? 내 거는 그대로 또 가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빌려만 줘도 그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전체 저희가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다라는 거. 그리고 편리한 커넥트 앱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앱으로 연결이 되면 어디서나 내 실내 공기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세계 판매 1위인 공기청정기. 네, 그래서 알레르기 재단, 또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미국 천식 알레르기 협회, 그다음에 미국 가전 생산자 협회,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저희가 다 엄격하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판매 1위인 공기청정기고요. 한국에서 지금 판매되는 62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어떻게 월등할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뭐가 숨어 있을까? 저렇게 제품이 훌륭해요. 훌륭한 건 다 알겠어.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돈이 된다라는 거야? 내가 좋아서 썼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어때요? 백화점에서 팔았던 그런 제품을 그냥 썼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썼더니 캐시, 내가 알렸더니 또 캐시.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아메이는요, 판다라고 하지 않아. 아메이는 어때요? 전달한다, 쓴다, 잘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이은정 사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업이 세일즈에 한정되어 있다면, 영업은 세일즈에 한정이 되어 있다면 마케팅은 시장 조사, 가격 책정, 브랜드 관리 등 범위가 다양하다.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된 아메이의 마케팅을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마케팅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숨어 있을까? 유통의 변화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소유의 경제였어요. 내가 호텔을 갖는 거, 공장을 갖는 거, 어떠한 샵을 갖는 거. 근데 어느 결인가 공유의 경제로 바뀌었죠.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톡. 그 공유에 대한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수입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어때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하루에 카톡을 얼마나 날리시나요? 몇천 개는 날리실걸요? 근데 어때? 그거는 그냥 공유로 내가 썼을 뿐이지 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구독 경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 구독했더니 그냥 우유나 먹고 신문을 봤던 그런 구독이 아니라 유튜버를 통해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에 내가 구독만 해도 내가 경제적인 어떠한 삶을 좋은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장바구니 SOP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암에서 기껏 내가 했던 일이 이거예요. 그냥 만나고 좋은 제품 쓰고 함께 쓰고 또 공부하고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새 친구도 이곳에서 만들어줬고요. 알려줬고요. 서로 도와주고 함께 여행 가는 일. 네가 이곳에서 잘 하나씩 애용을 해봐. 그래서 애용자 클럽을 함께 이용해보자. 네가 궁금하니 이곳에 와봐. 이곳에 오면 네가 또 다른 걸 볼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네 가슴으로 느껴지거든. 네가 같이 나랑 실행에 옮겨서 해봤으면 좋겠어. 저는 이곳에서 제가 확신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파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결엔가 제가 이곳에서 꾸준하게 공부를 했더니 알아들어 버렸고 내가 이걸 잘 파는 게 아니라 잔 전달을 해서 이 아메이의 시스템을 알려주면 되는구나. 함께 부자가 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생필품 어디에서 구매할까? 슈퍼나 할인전, 홈쇼핑 수도 없이. 여러분 홈쇼핑 이용 잘 하시죠? 네. 왠지 싼 것 같아서 탁 클릭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바로 전화 막 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건 내게 아니다라는. 근데 똑같은 제품을요. 저렴하면서 그다음에 편리하죠. 캐시백까지 줄 수 있는 아메이 마트로 당신이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익은요.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내가 마트를 섰더니 한 3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더니 저한테 어느 정도 캐시가 있냐. 3% 6천 원. 네, 저희가 물가 상승 반영을 하면 한 10,000원 정도 캐시가 됩니다. 내가 똑같이 그냥 마트에서 소비했던 것들을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아메이 마트로 체인지한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저한테 그럼 나만 제품을 쓰나? 우리 스폰서도 쓸 거고 내가 좋아서 쓰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A친구 B친구가 알려주면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 저는 첫날 이걸 알아들어 버렸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곳에 있을 때 막 그날만 노트에 쓰면서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스폰서 그룹으로 스폰서도 주부다 보니까 30만 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쓸 수 있고 한 달 내내. 오늘 아침에 저희 홈미팅 했다고 했잖아요. 미팅할 때 저희 파트너가 그러더라고요. 순수 생필품으로 80만 원도 우리가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저도 식품을 먹었고 타사의 식품 처음에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생필품을 우리 온 가족이 먹는 것까지 화장품, 영양제 얼마 쓰나 했더니 8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14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아들은 후부터는요. 80만 원 제 통장에 자동이체를 시키기 위해서 80만 원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냥 10만 원, 20만 원 그냥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도 쓰고 저도 쓰고 A친구, B친구도 썼더라는 거죠. 모든 건 저희는 그룹으로 매출을 잡습니다. 저 스폰서 그룹으로 80만 6%, 48,000원이 스폰서 그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그룹이 있잖아요. 제 그룹으로는 A친구와 B친구 함께 썼던 60만이에요. 6% 36,000원. A와 B는요. 그들의 또 기호들을 보니까 3%인 거예요. 아메이는요. 후자 순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없어. 그러면 스폰서가 빵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게 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발생이 될까? 스폰서 그룹 안에는요. 제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나 달랑 20만 원 쓰고 겨우 24,000원 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필품 쓰고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구독 경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숨어 있을까? 이 코로나 진짜 이 19로 인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어디만 있어요? 집에만 있죠. 그래서 뭐래요? 소비만 클릭만 하고 있죠. 예, 우리는요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는데 집중적인 소비의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했는데 매출이 되고 이 매출이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공기청정기 쓰이죠. 퀸냄비로 밥 다 해먹죠. 물 먹죠. 저는요 아메이 현대카를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걸로 해서 M포인트 받죠. A포인트 받죠. 이걸로 인해서 캐시도 받죠. 그리고 이게 쌓여서 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있더니 A클릭스 머니 따로 주죠. 이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썼던 이 제품들을 구정 광고를 통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함께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중 소비로 인해서 복제가 돼서 2년에서 5년 다이아몬드 플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내 꿈을 이룰 수 있고요. 추가 수입도 만들 수 있고요. 인세 같은 수입이 계속 쌓이게 되고 또 연금 소득을 만들어지고 상속도 될 수 있는 거.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요. 저는 별로 전달하지 않는데 똑같은 매출 이상에 더 오히려 매출이 이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 여름에도 또 간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이제 2열 기다리는 신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4주에 끝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거기 가서도 제가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매출은 어때요? 유지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중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장바구니 SOP가 뭐야? 너 매달 얼마 쓰니? 대형마트 가서 10만 원 썼어. 대형마트는 포인트로 주죠. 100원. 네, 포인트. 근데 지금 100원 아닌 줄 아시죠? 0.1%를 살짝 오늘 내렸더라고요. 0.05%예요. 그래서 50원의 포인트예요. 현재는. 근데 내가 매달 10만 원 썼더니 매달 5,000원에 A클릭스 머니를 또 따로 주네. 근데 우리가 1년을 쓰면 어때요? 3배 주잖아. 20만 원 쓰면 1년을 쓰면은 3만 원씩을 매달 캐시 말고 A클릭스 머니로 추가 수입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 매달 캐시 외에 보너스 외에 이걸 따로 주는 거예요. 그냥 3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썼더니 대형마트에서는 300원의 포인트를 줄 걸 우리는 어때요? 12개월 되면 4만 5천 원을요. 누적된 4만 5천 원이 아니에요. 매달 15,000원, 15,000원, 6개월째는 3만 원, 3만 원, 3만 원, 12개월째는 4만 5천 원. 이 내가 받는 캐시백 외에 이 포인트만 따로 주는 것도요. 27만 5천 원, 55만 원, 82만 5천 원이 이 안에 숨어 있더라는 거죠. 난 장바구니를 못 알았대. 야, 눈물이 나. 데려와가지고. 필요한 것만 쏙 담아서 장바구니. 어떤 분은요. 막 내가 어떻게 10만 원 쓰냐. 오늘 어디 가서 치맥은요. 착 긁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어디 가서 소주 한 잔은 쉽게 긁던데요. 어디 가서 지나가다 예쁜 옷은 착 옷을 사던데요. 근데 어때요? 장바구니 SOP는요. 이 안에 너무나 큰 보배 같은 게 숨어 있더라는 거죠. 정기 배송했더니 찰칵 딱 날라오죠. 그리고 그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22일이거든요. 근데 22일 날 결제하나요?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1일 날 결제해도 되더라는 거죠.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모아서 해도 되지만 사용할수록 이런 혜택들이 저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가 잘했던 게 요건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10만 원의 장바구니를 만들어 보자. 이 안에 A클릭스 머니가 당신이 받는 보너스 외에 5천 원을 또 따로 줘. 제품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이번에는 너 주방 제품을 바꿨구나. 이번에는 화장실의 제품 좀 바꿔보면 어때? 너 안에 있는 이 화장품 좀 바꿔보면 어때? 그리고요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좋은 거 이 홍수처럼 있지 않나요? OM도 너무나 좋은 OM도 많고요. 제품 정보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벤치마킹 잘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2030 세대에 있는 걔네들 SNS를 못 따라가. 못 따라가죠. 저 못 따라가요. 그럼 어때요? 저는 그걸 활용을 잘합니다. 저는 막 그거 들어가서 막 보여줘요. 제 거 아니어도. 이은진 사장님 거를 엄청 써먹거든요. 저는. 네. 남의 거를 그냥 써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메 이거 뭐 어때요? 우리 아메 사이트에 콘텐츠 저장소 있죠. 그거 하나 딱 눌러보세요. 정말 동영상부터 만화 형식의 제품 설명에 쉽게 전달하는 뭐 너무 많은데 어때요? 누구는 활용하고 누군가는 활용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게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빅데이터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 지금 빅데이터를 다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활용 못해요? 몰라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정보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올려주고 1대1 미팅을 통해서 또 홈미팅 줌 하면서 1대1 스터디를 따로 이렇게 1대1로 했더니 굉장히 이게 커지더라고요. 볼륨이. 제가 할 수 있는 이 10만 원의 장바구니 SOP를 점점점 늘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너 쓰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한테 함께 써보자고 알려보자. 처음에는 네가 5천 원에
캐시 포인트밖에 받을 수 없지만 A클래스 머니밖에 받을 수 없지만 네가 함께 3명이 기껏해서 이렇게 그냥 5,000원씩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볼륨을 만들었더니 어때요? 캐시백이 10,000원이 되더라고요. 네. 아우 무슨 10,000원. 땅을 파봐요. 10,000원을 중요히 생각하는가. 정말 부자들은요 5,000원, 10,000원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죠. 제 소비자 중에 어떻게 하면서 10만 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 막 흥분을 해요. 막 제 밥을 막 사주면서 막 떨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이 꼭 아메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야, 겨우 10만 원 쓰니까 5천 원 주냐? 이러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본인이 필요한 거를 그냥 구매한 것 뿐이라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누적. 이런 친구들이 A 친구, B 친구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어느 날 나처럼 10만 원씩 쓰는 이 매니아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0만 PB 9%를 만드는데 이 3%, 이 세 그룹을 만들었더니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요. 어때요? 캐시. 이 친구 A, B, C 친구들을 다 나눠준 캐시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10만 원, 20만 원밖에 쓰지 않고 그냥 전달했는데 그리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따로 받죠? 이 세 그룹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버즈를 했더니 또 이 1번, 2번, 3번 요 A, B, C 이 친구들이요. 저처럼 또 버즈를 하기 시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뭔 걱정이냐. 회사에서 다 해주는데 그래도 못 쓰더라. 오늘 뭐 나와요? 엑세스 음료 프로모션 있죠? 벌써 끝났어요? 이거 봐요. 에너지칩을 한 개 줘도 하잖아요. 한 박스를 줬잖아요. 근데 어때요? 누군가는 이걸 이용했고 누군가는 이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돈을 쏟아준다고 해도 못 받아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버즈를 잘했더니 브론즈 빌더가 되는 거예요. 그간에는요 15%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50에서 70만 원 정도 괜찮은 수입이었죠. 근데요 저희가 5년 동안 약속을 했잖아요. 너무 지금 아미가 잘 추가로 3% 줘도 우리가 할 판에 30%를 주잖아요. 제가 아미한 역사 처음 있는 추가 30%를 줬더니 내가 그냥 함께 쓰고 알렸더니 매달 70에서 150만 원을 준다라면 A클래스 머니 또 추가로 돼. 그때는 5천 원이 아니겠죠? 그때는 이미 2만 5천 원, 4만 5천 원 계속해서 누적되다. 제가 써도 지금 A클래스 머니가 한 50 얼마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도 저는 그걸로 그냥 제 생필품 구매하거든요. 계속 쌓이잖아. 그래서 이런 캐시 포인트로 저희에게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또 삶을 바꿔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장바구니 SOP가 50개가 됐어요. 지금 작년 회계년 대비 올 회계년 지상하시는 리더분들을 봤더니 이걸 잘했더라고요. 장바구니와 브론즈, 장바구니로 인해서 브론즈를 만들었더니 가장 큰 성장을 하더라라고. 장바구니 SOP에 50개가 진짜 끝나요. 근데 누핀 보너스 1,000만을 했더니 240만 원은 어때요? 정치했다고 누핀 보너스 주고 또 1년 내내 했다고 480만 원 주고 연말에 2천만 원 정도를 1,500에서 2천만 원을 또 주고 월 보너스 매달 주고 연수입이 5천에서 6천만 원. 그냥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거 안 가도요. 주부가 또 투잡으로 인해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연수입을 발생할 수 있다면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넌캐시 어워드라고 해서 해외 리더십 여행을요. 나만 간 게 아니라 내 가족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거. 또 그 안에 숨어있는 A클래스가 계속 쌓여서 이걸로 캐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현대카드로만 결제, 저 현대카드하고 국민카드밖에 없어요. 국민카드는 캐시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현대 아메이카드에 그걸로 결제했더니 A포인트로 또 결제해서 또 포인트 또 쌓여주잖아요. 그걸로 또 전환해가지고 내가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끊임없이 돈을 부어주고 제가 눈물이 난다고 했죠. 못 알아들어서 눈물이 난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어 플러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더 줄게. 빌드하면 30% 더 줄게. 당신이 퍼포먼스 플러스 엘리트를 하면 2% 3%또 줄게. 유지하면 당신이 유지만 해도 연말에 인센티브로 35%더 줄게. 프론트라인 또 성장을 시키면 당신 정말 50% 70% 100%까지 더 줄게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 코로나야. 나 집에만 방콕하고 있어. 근데 요즘에 사람들 막 나오려고 하죠? 예전에는요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냥 보내줘. 오지 마.
문 앞에 갖다 줘. 그냥 주문해줘 했어요. 요즘은 제가 과천에 매번 그렇게 이 스마트 오더의 매력을 얘기하면서 6개월째 50%, 1년 드시면 그다음에 18개월, 20개월 그렇게 드시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6개 한꺼번에 따라고 먹는다고 6개씩 정확히 들어간 분이 가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고 됐다고 그냥 6개 캐시 그렇게 해봤자 60만 PB가 안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울고 싶다고 내가 그분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그분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 근데 그렇게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못 알아먹어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이 스마트로 인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라는 거죠. 그만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를 만들었더니 내가 지금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아. 늦지 않죠? 아멘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게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하신 거라고. 우리 막 PT 사장님들 오래 사신 분들 뭐라고 한지 알아요? 사장님 괜히 PT를 옛날에 안 갔으면 저 30% 제가 받은 건데 막 이럴 때 너무 우습죠. 근데 저희한테 뭐예요? 그전에는 Q12가 아니면 연말 보너스. 근데 당신이 한 큐만 성장을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받는 수입원에 전부 몇 프로 주겠다는 거. 더 많이 받아가요. 그전에 없었던 보너스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해도 플래티늄을 달성을 했더니 정말 연봉이 세금 다 대고 3,300만 원 거예요. 그게 늦은 거예요? 빠른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1% 브론즈를 내가 지금 브론즈를 15% 볼륨을 잘 올 해겠는데 만든 거예요. 내년에 해서 이 25%의 브론즈로 쫙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많은 보너스를 받아가죠. 연말 보너스 받아가죠. 성적 보너스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5천만 원, 5천 정도.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요. 어떻게든지 브론즈를 만들어 보더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요. 1년에 연 5천에서 6천을 받고 또 루비를 하게 되면 연 8천만 원이 있어요. 플래티늄 이렇게 둘이고 독립을 해서 사파이어가 되면 8천에서 9천 되죠. 예전에는 에메랄드가요. 우리 스폰서님 때는요. 에메랄드가 비비로 계산을 해도 이런 보너스 없었어요. 사장님 5천만 원 안 되셨죠? 옛날 에메랄드 때 스폰서님.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플래티늄만 돼도 되는. 근데 여러분 억울하시나요? 옛날에 했던 분들이 다 가져가신다고? 저는요. 지금 나오신 분요.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2억에서 3억 정도의 연봉을 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입은요. 제가 분명히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 사업의 성장과 인정은요. 나는 플래티늄인데 내 파트너는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가 됐고 또 B라는 친구 그 뎁스는요. 또 B라는 친구가 더해서 에메랄드가 되고 또 C라는 이 친구는요. 다이아몬드 볼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누가 많은 캐시를 받을까요? 저 밑에 있는 뎁스 다이아몬드. 저는 PT. 네, 그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엠버서더요. 20억에서 40억 정도 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걸 어느 세월에 하냐? 지금 당장 브론즈만 해도 되잖아요. 너무 높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다리라는 거를 통해서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요. 올 해견도 여러분들이 브론즈만 잘 만들어도요. 다음 해견연도에 정말 이 중간 리더에 5천에서 6천만 원의 연봉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 사업의 비전의 좋은 점과 가치는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은 부업이 많아요. 부업으로도 가능한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됐어요.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꾸준한 노력을 했더니 나에게 꾸준히 지속적인 보상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은퇴 후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 은퇴가 없는 비즈니스 펼쳐가지고 전파가 없어도 너무나 가능한 사업이고 또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와 있는 우리 42살의 파트너가 지금 강원도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들어 버렸냐면 본인이 수도 없이 일을 하고 원래 그 친구가 전국 섬유공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원도 그 동대학원에 섬유를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라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연봉이 4천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거기서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터넷 쇼핑. 네,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되는데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거를 찾고 있었던 친구.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뎁스 파트너로 인해서 인연이 됐어요. 그 친구하고. 인연이 됐는데요. 처음 사업 설명할 때 알아먹어버리던데요. 네, 그 두 번째 가서 또 만났어요. 근데 얘가요. 얘랑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은 그분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점점점 이거를 알아들으면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도 그 줌 미팅에 다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나가 메모 준비하고 있고 정말 지금은 이 친구가 얼마만큼 영향 그건 잘 근데 일단 우리가 잘 배워보는 어때요? 줌이라는 미팅을 통해서 또 1대1 미팅 또 우리 유튜버에 있는 이런 OM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부분을 차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지금 잘 알아보고 열심히 할 만큼 멋지게 진행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친구예요. 동창이에요. 수도 없이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4년쯤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제가 이 여행을 동참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여행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데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반대는 안 했어요. 영미야 그게 될까? 그러면서 그냥 제품 조금 쓰다 안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면서 스스로 알아듣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간호사를 하면서 투잡을 해서 이만한 연봉. 이 친구도 얼마 안 되면 또 근데 정말 퇴직 이후에도 내가 또 다른 비즈니스 기다리고 저 정말 이곳에서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여행뿐만 아니라 그들하고 대화했을 때 우리는 가장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나요? 파트너는 그러더라고. 비대면 너무 불행하다고. 막 대면을 해야지 그 열정이 더 솟구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내년 여행 일정이에요. 지금 나와 있죠. 원래는 올 12월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걸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 저희가 정확히 20년 전에 시드니 골드코스트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여행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아메 여행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면 본다이 비치 겠죠. 너무나 기대되는 거. 근데 정말 지금 시작해도요 여러분 안 와요. 어떤 리더분들은요 2월 3월에 시작해가지고 루비 해가지고 여행 가신 리더분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 여행지가 행여나 내게 여행이 안 되는 다음 여행지는 분명히 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라고요? 장바구니 스마트워크 잘 하시고요. 그런 좀 멋지게 펼치셔서 내후년의 여행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